주담대 상단 7%의 시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냐면 제가 몇 번 다뤘죠. 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입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으실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년간 한시적 운영을 하니까 아마 내년 1월 말 정도에 끝나겠죠. 물론 한시적 운영이라고 하지만 상황 봐서 더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안에 받아야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우선 기준은 1년이고요. 근데 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쨌든 지금 금리가 너무 갑자기 급상승하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불안하다.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이렇게 막 변동이 되면은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라가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한테 아예 고정으로 잡아줄게요 라는 거죠. 우대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만 좀 하고 가다 보면은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출이 언제 나옵니까? 한 30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에 받으면 3월 1일 정도에 받겠죠. 3월 1일 이후 잔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둘 다 정책자금인데 디딤돌이 제일 좋은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도 낮고 당연히 고정금리고.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을 같이 받아도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함께 해도 됩니다. 이건 원래 되는 거니까. 다만 디딤돌 대출은 더 빡세요, 기준이. 그러니까 요 기준에 해당하는데 받을 거 받고 남는 부분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이 가능한 조건이면 디딤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점은 없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원 대상은 누구냐? 우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됩니다. 주택 구입 용도도 가능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차인 돈 빼주려고 하는 것도 가능한 이 세 가지를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무주택자는 구입용이겠죠. 그리고 1주택자는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있겠죠. 이건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실거주하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5.5, 6% 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갈아타면 되시는 거고. 나는 전세 주고 있었다. 근데 전세 주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 그래? 그럼 나 이번에 아예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실거주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럼 제가 돈 받아서 대출 받아서 빼드릴 테니까 나가시고 저는 월세나 실거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2주택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수는 있는데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주택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우선은 맞죠.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두 채 살 건데요.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2주택을 해도 안 됩니다. 나 이미 한 채 있는데 여기서 대출 받고 추가로 한 채 더 사도 됩니까? 라고 하면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냥 1주택 이하인 분들만 대상이다 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쉽겠죠. 그럼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 순으로 한다. 근데 대부분 시세가 있으면 KB로 가는 거고 시세가 없는 분양한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빌라나 이런 것들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내가 공시가격은 너무 낮아요. 시세 대비. 이거 감정하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전 대출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분들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됩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준주택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요거를 담보대출을 받는데 제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2주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답은 이제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내가 팔 거다 라면은 2년 안에 팔 거면 가능한데 안 되면 6개월 내에 처분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이 딱 됐어요. 저 2년 안에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2년이 딱 지났어. 근데 안 팔았어. 그럼 6개월 안에 팔으라는 거죠. 6개월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상환을 하게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못 받고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해서 나는 그냥 한 채만 유지할 거야 라는 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득이 좀 없습니다. 제가 좀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실직을 했고 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DTI를 계산할 때 실직이나 휴직자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준다고 하니까 휴직 직전 연간 소득을 가지고
저 이 정도 버니까 대출 좀 더 해주십시오. 뭐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했어. 그러면 예전에 제가 뭐 국민연금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얼마 내서 사실상 매출이 뭐 이 정도 됩니다라고 간주해준다 이겁니다. 배우자가 받은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가 있냐? 지금 현재 부부라면 배우자가 받은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 LTV는 70%인데 생애 최초는 8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생애 최초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번도 집을 산 사람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세대원 중에서 아무도 집을 산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뭐 신혼부부 같은 분들 이제 미혼일 때 집 사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0%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LTV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과 강남 3구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70%입니다. 생애 최초는 80% 해주는 거고 여기 네 곳은 60%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도 많이 해주는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값이 9억 이하만 해주는데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는 빌라 말고는 9억 이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뭐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빌라를 사거나 이러시는 생애 최초 뭐 빌라를 산다 그러면은 70%까지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기도 뭐 최대 50년까지 해가지고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만 39세 이하는 40년 쓸 수 있고 만 34세 이하는 50년 쓸 수 있는데 이 만기가 길어지면 어찌됐든 간에 그 DTI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좀 더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자가 막 달라요.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이게 지금 잠깐 쓰고 고금리 시절을 넘기자라는 게 이게 컨셉이다 보니 어떻게든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써가지고 뭐 이자가 조금 더 높더라도 어쨌든 원리금 상환이 좀 많이 줄어들면 내가 당장 나가는 돈은 줄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고 힘드는 상황에서 만기를 좀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대금리를 뭐 만들어 놓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9억이면 0.1포인트를 깎아줘서 4.9입니다. 4.9를 주는데 이게 만약에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를 산다면 6억 이하로 만약에 산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9억인 거를 사면 이제 4.9겠죠. 근데 여기서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신혼가구 정도가 아닌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분들이 대상인데 한 0.2포인트 더 깎아주니까 뭐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데 신혼가구면 한 4.7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금리가 막 바뀔 수도 있어요.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중에 더 낮은 걸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받는 사람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는 대출 시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좀 달라요. 실행과 신청 시점이 다른데 우대금리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리 신청할 때가 더 쌀 테니까 어떻게든 하여간 좋은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해. 예를 들어 뭐 6.5억이었는데 이게 또 떨어져서 KB 시세가 만약에 6억이 됐어요. 뭐 5억 9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대금리를 줍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고 뭐 이건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주는데 완전히 뭐 너가 운이 좋아가지고 뭐 가격이 내려가서 뭐 갑자기 우대금리 적용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거치 기간이 설정됩니까? 이자만 낼 수 있습니까?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증식은 사실상 거치 기간을 설정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체증식으로 하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이거를 받으러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원래 무서워가지고 대출을 갈아타기가 좀 힘든데 이거는 마음대로 갈아타도 되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소나기를 피하라는 대출인 거죠. 지금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4.9보다 높은 애들 다 들어와 라는 겁니다. 그리고 4.9보다 낮아지면 다 나가 라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증식을 쓸 수 있습니까? 체증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 40세 미만인 차주가 쓰는 거예요. 근데 50년 만기는 또 못 써요. 그러니까 40년짜리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만 40세 미만이면 체증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정책 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됩니까? 보금자리론 쓰고 있던 분들도 다시 대환이 되고요.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존에 3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플러스 2억 더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식해도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해준다. 그렇게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낮은 게 있던데 그거 써도 되나요? 이런 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거 써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현재 대출을 아무리 알아봐도 4.9보다 높아요. 아니면 지금 내고 있는 대출이 4.9보다 높으면 여기 와서 체증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쓰다가 금리 낮아지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체증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가지고 쓰는 게 거의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한시적 운영의 이유가 이 대출은 길게 가지고 갈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부담이 적은 그런 방법으로 잠깐 옮겨갔다가 나중에 다시 옮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야, 이걸 앞으로 내가 40년을 써야 되는데 고정금리가 4.9야? 그럼 앞으로 금리 내려가면 나 어떡하냐? 나 그러면은 괜히 이거 너무 고점에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쓰다가 다시 금리 내려가기 시작하면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월 부담을 낮추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기를 좀 길게 잡으시고 그렇게 쓰시다가 그리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뭐 목돈이 생기면 갚을 수도 있어요. 일부 갚아가지고 뭐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요거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할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제가 1주택자면은 요거 관심 가질 것 같고 그리고 9억 이하기 때문에 9억 이하면 웬만한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되거든요. 25평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당되니까 그거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